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고용지표와 공장주문 호조에 힘입어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S&P 500 지수는 이날 전날보다 0.29% 오른 1890.9로 거래를 마쳐 사상 최고치를 하루 만에 경신했습니다. 다우지수도 전날보다 0.24% 상승한 16,573호로 마감했습니다. 이는 사상 최고인 지난해 12월 31일 종가보다 불과 3.6포인트 낮은 것입니다. 나스닥 지수도 전날보다 0.2% 오른 4,276.46호로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의 지난 3월 민간 고용 증가폭이 시장의 예측을 밑돌았습니다. 다만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점차 겨울 한파 영향에서 회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간 고용조사 업체인 ADP는 지난 3월 민간 고용이 19만 1,000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전문가 예상치인 19만 5천 명과 월스트리트저널 예상치 20만 명에는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2월 민간 고용은 당초 발표된 13만 9천 명에서 17만 8천 명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미국의 2월 공장 주문이 예상을 웃돌았다고 마켓워치가 보도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이날 2월 공장 주문이 지난달보다 1.6%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마켓워치가 사전에 조사한 전문가 전망치 1.3% 증가를 웃돈 것입니다. 같은 기간 최소 3년 이상 사용하는 내구재 주문은 전달보다 2.2% 증가했고 비내구재 주문은 1% 늘었습니다. 지난 1월 공장 주문은 0.7% 감소해서 1% 감소로 수정됐습니다. 내년 FOMC 회의에서 투표권을 갖게 되는 데니스 로카트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첫 번째 기준금리 인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로카트 총재는 이날 마이애미에서 가진 연설에서 2015년 하반기가 금리 인상에 나설 적절한 시기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하지만 경제가 예상한 만큼 성장하지 못하면 이보다 늦은 시기에 금리 인상에 나서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그는 올해 미국의 성장률이 3%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가 투심을 개선했습니다. 독일 닥스 30 지수는 0.21% 오른 가운데 프랑스 깍그 40 지수는 0.09%,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100 지수는 0.1% 상승해 소폭 올랐습니다. 유로존의 2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에너지 가격 하락 때문에 전월 뒤로 0.2% 하락, 연율로는 1.7%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유럽 중앙은행이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 경기 부양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저물가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존스 홉킨슨 대학 국제관계대학원에서 가진 강연을 통해 저물가는 경제 성장과 고용 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유럽중앙은행이 추가 통화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으며 BOJ 역시 지속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민간 고용과 공장 조문이 호조를 보인 게 증시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고 S&P 500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 우리 증시를 돌이켜볼까요?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드디어 2,000포인트를 터치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6거래 연속 이어지면서 지수를 대인하기도 했죠. 하지만 개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오면서 소폭 상승폭을 줄이며 1,997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도 코스피지만 더 놀라운 건 코스닥 지수였습니다. 장기 박스권 상단인 550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557포인트까지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4월의 출발이 상당히 좋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에서 다양한 대응 전략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네, 총성촌놈의 증시 타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황미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해외 교포 여러분, 펀드 매니저 여러분, 외국 증권사 펀드 매니저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성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시장이 계속 강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에 바로 2,000포인트를 찍기도 했었는데요. 코스닥 지수도 이틀째 급등하며 코스피보다 더 선방하고 있습니다. 장기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도 했더라고요. 이렇게 예상외로 강세가 빨리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 보수적으로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이 코스닥의 강세, 그 원인은 뭐라고 보시는지도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어제 장이 예상외로 굉장히 강해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일단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는 이번에 이제 데자부가 굉장히 인기였습니다. 행복하셨습니까? 2,000포인트에 한번 묻고 싶고요. 궁극적으로 이제 지금 이 차트가 이제 다우존스와 코스피 차트의 이제 수익률입니다. 코스피가 2,000포인트인데, 우리나라 계좌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2포인트, 2%입니다. 그러니까 2,000포인트가 올라가도 허상인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우존스 지수는 최근에 12%의 수익이고, 이게 이제 3개월 평균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아직까지 마이너스 2,000포인트라도 마이너스 수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나스닥을 보면 나스닥이 16% 수익이고요. 한국의 코스닥이 5% 수익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 지수, 코스닥이 최근에 급등했죠. 코스닥이 굉장히 급등했는데, 코스닥이 급등해도 이제 우리 시청자들을 여러분들이 우량주를 샀을 때, 이제 코스닥이 어마어마하게 떴습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코스닥이 480에서 어제 550 같으면 엄청난 지수인데 거의 지수로 봤으면 바닥에서 한 20% 떴는데 5% 수익이고요. 코스피는 요거는 정확한 통계입니다. 코스피는 여러분 보다시피 185에서 이제 120포인트 가까이 떴는데 마이너스 지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 이제 개인들의 수익률이 엉망이라고 이제 정확한 통계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속된 말로 헛다리를 짚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20%, 우리나라 전기전자가 마이너스 3.6%입니다. 최근에 이제 전기전자 부분이 굉장히 반등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지수는 눈속임 지수입니다. 눈속임, 소위 말해서 네이버와 삼성전자, 코덱스 에버리지 눈속임 지수라서 여러분이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코스닥 부분입니다. 코스닥도 여러분 보다시피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초대형주 쪽으로 포지션을 계속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코스닥도 대형주 외에 놓고는 수익이 안 나는 절대 행복하지 못하다 이렇게 적봅니다. 어제 국회에서 바른말을 하신 분이 한 분 있어요. 너나 잘해 이러는데, 내가 볼 때는 최 대표 너나 잘해 멧돼지같이 생겨가지고 너나 잘해, 너나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한나라당 최 대표 이 멧돼지야 너나 잘해. 제가 볼 때는 너나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 저는 1980포인트 이상 그물망차들 위쪽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가가 오늘 또 제가 볼 때는 상승보다는 보합 전후에서인데, 주가가 두 가지 지금 우리가 의문이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계속 신고가인데, 글로벌 증시가 신고가인데 우리나라 증시가 왜 신고가가 과거가 안 나느냐. 글로벌 증시 미국 같은 경우에는 6,500포인트에서 엄청나게 떴다. 16,000까지 갔다. 10,000포인트 떴으면 바닥에서 1.6포인트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3,000포인트 이상 넘어야 돼. 왜 안 뜨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의구심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우리나라 회계장부가 이제 투명치 않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이 미국같이 다국적 기업이었고 삼성과 현대 두 그룹만이 주가에 좌지우지하는 시가총액 상위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이제 어쨌든 간 주가는 우리도 2,000포인트의 희망이 2,000포인트가 왔는데 행복하지 않는 2,000포인트다 이렇게 제가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보다시피 미국 같은 건 엄청나게 떴죠. 저도 미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5년 떴어요. 5년을. 떠도 이렇게 뜨는 거 2009년부터 여러분 보다시피 엄청나게
상승의 트렌드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장세가 왜 안 오느냐? 과연 미국에 비해서 우리가 경기가 나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만큼 제가 볼 때는 너나 잘해야 되는 게 여의도 다 이렇게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잘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수는 여러분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신규적으로 공격적인 매수는 저는 분명히 반대하고요. 갖고 있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신규적인 공격적인 매수는 자제. 어제도 여러분 네이버와 삼성전자 주가입니다. 네이버와 삼성전자 주가인데 과연 네이버와 삼성전자를 과연 사실 수 있는 분이 몇 분 되겠느냐 이걸 한번 볼 때 절대 행복하지 않는 주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와 네이버 주가 이게 이제 어제 사고 치는 그런 부분인데 저는 오늘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추격 공격적인 매수는 저는 분명히 반대한다. 어제 밤 내내 제가 이제 밤을 거의 안 자는데요. 어제 야간 선물이 계속 마이너스였습니다. 마이너스다가 종가에 이제 보완 만드는 그런 부분인데 오늘 장 자체는 조금 힘들어하지 않을까. 최근에 여러분 선거 관련해가지고 조금 기관들이 주식을 사는 게 눈에 뚜렷하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기관으로 사지 않고 뭐 다른 창구로 사는 게 눈에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절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항시 주가가 이유 없이 상승은 아닙니다. 이유 없는 상승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갔다. 어떻게 갔다는 걸 느낄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주가가 지금 보시면 주가가 지금 현재 2000포인트죠. 2000포인트에 있는데 2000포인트의 체감지수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주식. 이 말은 뭐냐면 기관들이 주식을 살 때 어떤 걸 사느냐를 한번 볼 것 같으면 제가 누구차 이야기지만 코덱스 레버리지 부분이 있다. 코덱스 레버리지 부분입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삼성전자, 뭐 네이버 이런 식으로 몇몇 개 종목으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들이 갖고 있는 코스닥은 보면 제일 많이 사는 종목들이 뭐 70억, 100억도 안 되는 이런 아주 소량입니다. 소량으로 해가 지수만 올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 장단에 맞출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지수가 올라감으로써 그 사이 콜 매도와 풋 매수했던 우리 개인들이 3천억 이상 뺏기는 이런 불상사가 났습니다. 근데 주가가 지금 올라간다고 더 보는 사람들이 또 개인밖에 없어요. 개인들이 더 올라간다고 보는 부분이 개인들이 계속 또 올라간다고 보면서 전부 선물이라든지 콜옵션 이런 사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개인들은 또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특히 선물 옵션 특히 옵션 하는 분은 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반대로 탑니다. 지수가 높을 때는 내려가는 쪽 아래쪽에서는 위에 올라가는 쪽으로 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청개구리 같이 반대로 하는지 저도 모르겠다. 청개구리는 주로 어떤 사람이 청개구리냐면 말을 번복하는 사람이 청개구리입니다. 지방 지자체 선거에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공천하는 그런 분이 이제 청개구리가 아니냐 이렇게 볼 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지금 자리에 청개구리의 정신을 조금 버리는 게 좋다 이렇게 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지수가 2000포인트 때는 여러분 보다시피 우리나라의 어떤 지지 저항입니다. 왜 2000포인트가 주가가 올랐는 부분이 우량주로 올랐고 대형주로 올랐기 때문에 소형주는 오를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0포인트면 모든 주식들이 거의 다 전고점에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만큼 지금 장세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장세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따라오면은 엎어버리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주가가 예상외로 굉장히 강하게 뿜었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가기차들을 이야기했었는데 가기차 1940부터 양온을 내면서 크게 땡겼습니다. 크게 땡기는데 제가 보면 가기차 주가 지금 형태로 보면 급락 나오는 장세는 절대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만 속임수 장세가 2번 정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눌림목 자체입니다. 제가 지난주 수익을 말하던 시황에서 1990 이상에서는 분명히 한 템포 쉬어가자고 했는데 저는 분명히 지금 자리에 현금화가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동시호가 삼성전자를 보면 하한가를 내놨습니다. 동시호가 이 삼성전자 하한가를 내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삼성전자의 지지 형태를 보고 지수를 또 조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시가 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어떨 때는 네이버를 갖고 삼성전자 갖고 몇 주 사자 있나 몇 주 팔자 있나 이거 해가지고 이걸 완전 속된 말로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땐 제가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 지수는 B차익 순매수의 매수냐 매도냐에 따라서 주가가 오늘 강세냐 아니냐 이게 분명히 들어드립니다. 그래서 B차익 순매수를 오늘 또 꼭 봐주십사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뭐 선물 옵션 복잡하가 못 보는 사람은 B차익 순매수냐 차익 순매수냐 B차익 순매수가 상승한다면 삼성전자 네이버 코덱스 레버리지가 무조건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B차익 순매수는 요즘 거의 차익 순매수는 손을 거의 안 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B차익 순매수를 여러분께서 꼭 한번 봐주십사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볼륨저 밴드가 어제 이제 주피봇 볼륨저 밴드가 하루 만에 오버슈팅 했습니다. 주피봇이 별로 잘 나가지 않아요. 참 제가 보면서 뭐 어떤 지표로 여러분에게 깔끔하게 해야 되냐. 보통 여러분 이 피봇 같은 경우에는 90%의 저항 확률인데 이 피봇을 막 끄집어 올리고 이런 거 보면 참 너무 독단적인 너무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뭐 주식은 주식이니까요. 지금 1피봇을 오늘 한번 잠깐 볼 것 같으면 1피봇은 오늘 일단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뭐 엄청나게 오늘 1피봇이 좁아 있습니다. 1피봇의 꼭지는 오늘 2,000 한 7포인트 정도 있습니다. 2,007포인트. 뭐 결론은 오늘 또 10포인트 사정권은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요즘 장은 뭐 누구도 모릅니다. 누구도 모르는데 오직 아는 사람은 저 높은 분들이 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차트에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삼성전자가 기관이 사는 거, 기관이 파는 게 유출된다는 게 확실하게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삼성전자 여기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 삼성전자를 신용으로 사신 분들이 있습니까? 절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꼭 주가가 바닥일 때 신용이 공격적으로 들어옵니다. 공격적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이걸 뭐를 말하냐면 삼성전자가 사기 전에 삼성전자가 기관이 사기 전에 정보가 유출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신용 이틀 늦는데요. 제일 바닥에 항시 삽니다. 제일 바닥에 사고 단기 꼭지에 팔고 제일 바닥에 사고 단기 꼭지에 팔고 이런 식으로 제일 바닥에 사고 단기 꼭지에 사고 이 말은 뭐냐면 삼성전자가 기관이 살 때 큰 손들이 산다는 거죠. 이 삼성전자가 제일 바닥에서 신용이 한 10만 주씩 늘어난다. 5만 주씩 늘어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팔면은 큰 손들이 팔면 꼭 꼭지가 됩니다. 큰 사람들이 팔면 꼭 꼭지가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삼성전자 특히 이런 거를 감독원에서 조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신용이 며칠 전에 확 늘어났다가 지금 줄어듭니다. 줄어든다는 것은 삼성전자 신용이 줄어드는 것은 단기적으로 삼성전자가 꼭지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삼성전자를 그 사이 제가 딱 쪽집게처럼 맞춰왔습니다. 맞춘 이유가 이 삼성전자 신용 보면은 항시 정확히 맞습니다. 왜 그랬냐면 삼성전자 한번 보십시오. 삼성전자 신용 사람은 다 부자고 정보 있는 사람입니다. 삼성전자 신용이 많을 때 주가가 바닥이고 삼성전자 신용이 없을 때 꼭지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특히 우량주 수급을 외국인 상태에서 떠들 필요도 없이 이거는 우리 국민을 능욕하고 속이는 부분이다 할 때는 내가 볼 때는 여의도 있는 국회나 증권감독원이나 이런 데서 너나 잘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성전자 신용으로 봐서 사실 제가 아끼는 이 차트인데요. 제가 봐서는 단기 꼭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소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보고요. 여기 보시면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에서 사가지고 꼭지에 제로 만드는 거의 쪽대기 수준이에요. 쪽제비 바닥에 사가지고 꼭지 파는 거 거의 이거는 신적인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이 우량주는 신용계에서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따라가지 마시고 지금의 현금화에 지르가는 부분이 현명하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저는 여러분 편입니다. 정성천동 신창원입니다. 네, 시장 많이 올라왔지만 안심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심하자. 그리고 신규 매수는 자제하되 비차익순 매수 확인하면서 대응해보자라는 당부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장 상한가 예상 종목 미리 살펴보는 시간이죠.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이드코 멘토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코엔텍이었죠. 정몽중 테마주로 시초가 매수해보자라고 하셨는데 장중에 무려 12%나 올랐습니다. 이미 목표가는 초과 달성한 상태인데 보유하신 분들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전략이 좀 잘 맞아떨어진 하루였지 않았나 싶은데, 코스닥은 제가 이제 어제 방송에서 560포인트까지 열어두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쌍봉 구간, 2013년 8월 달의 가격이죠. 쌍봉 구간 559포인트가 이제 작년 여름에 경신했던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한 강력한 돌파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 부분들 체크하면서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지만 지수보다는 종목으로,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 종목별 차별의 장세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오늘장도 종목으로 집중하는 하루가 돼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강력하게 추천드렸던 정몽준 관련주들, 코엔텍이나 현대통신이죠. 코엔텍이나 현대통신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코엔텍을 시초가에 매수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4월 26일에 뭐를 한다고 했죠? 바로 새누리당의 경선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경선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정치 성향을 배제한다라고 해도 지금 일단 대선 후보 지지율 1위, 그리고 새누리당 자체 내에서도 지금 지지율 1위가 지금 정몽준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캔들의 모양이 상당히 좀 심상치 않다. 해서 우리가 어제 시초가에 매수에 들어갔고 저희 이제 회원분들도 추가 매수까지 어제 해서 물량을 늘린 상황인데, 어제 사실 오전까지만 해도 크게 반응이 없었었죠. 오전장까지만 해도 시장은 상승하는데 공략했던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없으니까 오늘 대형주나 골고루 상승을 하니까 역시나 돈에 쏠림 현상이 테마주 쪽으로는 안 몰리는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1시 넘어서면서부터 갑자기 이제 매수세가 급증을 하면서 현대통신이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었고, 그리고 코엔텍도 12%가 넘는 급등을 하면서 상당히 좀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2차 상승에 대한 조건들은 서서히 갖춘 게 아니냐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대통신이 상한가에 유지가 되면서 마감하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코엔텍 같은 경우에도 윗꼬리 장대 양봉의 모습이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트레이딩 바이, 단기 트레이딩 유지 관점으로 보면서 정고점이죠.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4,165원이 정고점입니다. 그러니까 정몽준 관련주로 편입이 이 코엔텍이 되면서 바닥이죠. 1975원부터 4,165원까지 더블 이상 바닥에서 상승한 모습인데, 이제 정고점의 가격이 4,165원이라는 점. 그 얘기는 뭐냐면 어제 거래량이 1,000만 주 이상 터진 상황에서 장대 양봉이라는 말은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이 코엔텍을 주도하는 주도 세력들이 우리는 이제 신고가에 갈 수 있어 라고 지금 주가에서 말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월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 차트를 좀 보더라도 4,165원에 신고가를 넘어서면서 대량 거래가 터진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종목은 역사적 신고가죠. 4,800원대의 흐름도 도전이 좀 가능하다는 점 생각을 하시고, 오늘도 트레이딩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시면서 시장이 조금은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바로 테마성 섹터로 돈의 흐름들이 몰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있을 경선과 주말 지지율,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점 인지를 하시고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AP 시스템입니다. 이 AP 시스템은 이제 제가 어제 보면서 좀 느낀 점이,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참 지긋지긋하다. 일단 수익 중인 상황에서 바닥에서 한번 장대양봉이 나올 법한 상황인데, 그렇지 못한 모습에서 어떤 수급적인 부분도 기술적인 흐름도 시장 대비 탄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상승시 매도 관점으로 보고 일단은 수익을 챙기는 관점에서 바로 정리를 하고 갈아탄다라고 좀 전략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좀 차트를 보시면 3월 31일에 이제 추천을 드리고 한 3% 정도 바로 이제 그날 상승한 이후에 윗꼬리가 나왔는데, 그 윗꼬리를 보면 8,880원입니다. 8,880원이기 때문에 그 윗꼬리에 대한 돌파 부분이 한다라고 했을 때 9,000원 정도까지의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 부분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윗꼬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음봉이 마감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장 갭 상승하고 강하게 돌파를 하지 못해준다라고 한다면 상승시 매도 관점으로 오늘장 전략적인 종목으로 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어제 이제 AP 시스템하고 제가 이 이지웰표를 또 지난주에 또 주초에 좀 추천을 드렸었는데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 분석을 좀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자세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이지웰표가 이제 관공서나 기업들 상대로 하는 그 선택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고요. 해당 조직, 그러니까 관공서나 기업들의 조직의 그런 복지 예산을 위탁을 받아서 자기 개발이라든지 뭐 문화, 레저 등의 부분에 다양한 그런 상품을 만드는 일을 하는 기업인데 이 회사가 이제 주요 회원사로는 이제 국토해양부, 그러니까 정부라든지 서울시청 그리고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의 그 주요 고객사로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운용하고 있는 복지 예산만 8천억 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나라의 최초의 복지기업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난 대선 때 핵심이 최대 화두가 뭐였죠? 복지였죠. 그만큼 사회적인 이슈까지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적인 면에서 가장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앞에서 제가 정부 정책적인 면에서 수혜를 받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국내에서 위탁 복지 예상 규모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1조 8천억 원에서 오는 2016년도까지 2조 5천억 정도 규모로 성장하는 걸로 정부에서 집계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봤을 때는 바로 직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아래 꼬리를 달면서 관리가 들어가는 부분은 상당히 상당 쪽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국민 근고 여행 제도라는 정책이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간단히 뭐냐면 정부에서 카드 형식으로 국민들이 발급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휴가비의 절반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게 되는 제도가 이제 국민 근고 여행 제도라고 하는데 이 제도가 이미 프랑스나 기타 선진국들이 이 제도를 시행을 하게 하면서 상당히 가파른 성장세가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시행이 될 경우에는 이미 지금 여행복지카드 사업을 하고 있는 이지웰표의 수익성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기관들의 매수세가 이제 조가에 좀 유입이 되는데 오늘 이 종목을 한 번 더 추천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아래꼬리에 대한 기술적 흐름을 체크하면서 13,700원 정도까지의 슈팅 흐름 기대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제 추천을 드리는 이지웰표 오늘부터 집중적으로 상승 흐름 타는지 관찰하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마트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코스닥은 560까지 열어두면서 종목별로 대응해보자. 정몽준, 테마주인, 코엔텍과 현대통신은 4월 경선까지 긴 호흡으로 바라보자라는 말씀이었고요. 또 AP시스템 9천에서 수익 실현하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간밤 글로벌 증시는 오늘도 강했습니다. 날씨만큼이나 시장에도 봄 기온이 완연한데요. 잠시 후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출발 상황 함께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